네, 메이시스 그리고 월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재단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채널들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수익성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최근에 이 같은 주가 흐름들 또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붕괴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메이시스의 일봉인데요. 이게 지금 회사가 거의 망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47% 반토막 난 것도 반토막 난 것인데 실적 부진을 얘기하면 흘러내리는 게 거의 개별주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런 대형주가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실적 부진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좀처럼 주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의 낙폭도 작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의 낙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 하향폭이 원래 폭보다 대폭 하향된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떨어진다고 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 레벨 다운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배당과도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도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에 대한 자금 수요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 흐름이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의 최근에 이렇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이 유통사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비교적 실적이 좋았던 월마트 같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유통 채널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신성장 채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매출, 그것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중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 소매 판매 증가율도 몇 달 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반등폭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상승보다는 한 10%대 내외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중국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늘어나는 소비의 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이제는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이 안에서 공연권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시장이 늘고 있고 소비 시장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체 소비 시장의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품 판매보다는 티켓 판매와 같은 서비스 판매가 늘고 있다는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게 아닌가. 일시적인 이벤트를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존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래도 별로 없는데 거의 매일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신고가를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소비 추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실적이 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과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서서히 회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 이제 온라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까지 진출하면서 오프라인 내에서도 무언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아마존이 서점 만들면 그 서점 가지고 뭐 할까요? 그냥 책만 팔려고 서점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무 이제 쓸모없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이 그런 오프라인 서점을 만들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 파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아마존이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아마존의 이제 고유의 그 IT 제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거고요. 또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고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드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배송과 관련된 그 중간 창고로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온라인의 최강자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해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보시면 이베이와 같은 조금 전에 살펴본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유통 채널 쪽의 주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커머스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만 따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유통주들의 흐름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뭐 국내 유통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중국 소비와 관련되는 종목군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품목별로 봤을 때 지금 통신기기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자동차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좋아지는 품목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좋아지는 품목이 근데 한정적이고 늘어나는 폭이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좋아지는 업종은 뻔한데 자동차, 화장품, 뭐 전자기기, IT 부품 이런 쪽인데 그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정적으로 몇 종목들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했을 때 알리바바 탑 20의 그 판매 추이를 보면 화장품밖에 끼어 있는 게 없죠. 한국 제품은. 그다음에 뭐 여성복 이런 것들은 아예 20위권 내에도 끼지 못하고 있죠. IT 제품 이런 쪽에서도 삼성 제품들도 거의 뭐 순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밀려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거의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가장 높았던 게 애플이 4위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브랜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중국도 서비스 시장, 인터넷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CACV가 왜 주가가 최근에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유통 채널들은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파크 글쎄요. 인터파크도 좋을까요? 인터파크가 이제 뭐 아마존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내 유통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진함을 탈출할 수 있는 면세점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모멘텀을 빠르게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걸 못한다면 국내 유통주들도 지금 뭐 메이시스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처럼 계속 레벨 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밸류에이션 바닥에서 헤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관군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IT 제품, 이게 시사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하나 이제 드러나는 특징은 샤오미는 특허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중국, 인도 정도 팔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거의 이제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20%면 판매량이 2억대가 넘는 거죠. 거의 한 3억대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20%면. 그러면 다른 데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지금 애플이나 삼성의 누적 판매량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을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로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메이주라든지 르티비라든지 그다음에 샤오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명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JTE와 함께 화웨이의 지역별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쪽에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역시 삼성과 애플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LG도 북미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이런 지역 쪽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애플도 굉장히 부진하고 삼성도 최근엔 성장률이 많이 꺾이고 있고 LG는 뭐 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들도 모두 밀려나는 구간에서 중국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런 중동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는 시사점은 뭡니까? 국내 엔드 제품들, 즉 하드웨어 제품들의 전반적인 탄력이
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도 최근엔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 과연 LG전자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뭐 팔자라는 그런 의견보다는 기대치를 계속 낮춰갈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나 기대치를 적어도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높여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장 자금 흐름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과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앞두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내 ETF 자금 동향들을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위원님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세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달러 강세, 금리 상승세,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으로 전반적으로 돈이 가고 있는데요. 금융주로 돈이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러 강세와 함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금리 상승에 관련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돈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섹터가 IT입니다. 성장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아마존을 밀어올리고 있는 또 알파벳, 과거에 이제 구글을 밀어올리고 있는 전반적인 힘이 바로 이러한 돈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계속 그 안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돈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이 최근에 삼각편대가 되어서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위험자산 쪽인데 이머징 쪽으로는 돈이 조금 들어오나 했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조금씩 주춤거리는 모습이거든요. 확실하게 돈이 빠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뭔가 주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 내에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또 돈이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만 급격하게 또 회복되는 듯했던 이런 고위험 채권, 크레딧 리스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피하는 쪽과 선호하는 쪽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성장에 대한 기대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포지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텐데 선물시장에서 특히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모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우리가 항상 그 대입 시험 날에는 날씨가 춥다라는 어떤 일종의 징크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선물 옵션 시장의 징크스는 만기일날 지수가 급등한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익 잔고, 그 매도 차익 잔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청산되면서 항상 급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프로그램 매매 주체인 증권도 최근에 매도 차익 잔고를 전부 청산하고 매수 차익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되게 되면 오히려 매물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쌓여놨던 매도 차익 잔고를 대부분 청산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차익 잔고를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매수 급등이 나타나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할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연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쪽에서 저가에서 받아주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9월과 10월 달에 보였던 강력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물 옵션 만기일의 그 전반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험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시각이 싸늘하기 때문에 또 이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기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세가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대응하면서 현금 비중도 조금 확대해 놓고 종목 수도 최대한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유연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기 후에 반드시 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 전반적인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오늘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